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반오 웰리스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특히 남성분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질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남성의 성기능. 어떻게 보면 중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도 없어지고 관심도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성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성기능과 이 교수님께서 평소에 연구하신 이 비타민C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남성의 성기능과 비타민C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비타민 C에 의해서 이제 혈류량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이렉션, 발기라고 하는 과정은 네. 음경 해면체로 혈액이 공급이 잘 되면서 발기가 되는 거고, 이제 발기된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강직도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이제 그게 단편적으로 비타민 C에 의한 어떤 남성 성기능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성기능보다는 전 사실 생식기능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네네.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장내미생물 관련된 그 실험에서 네. 썼던 생쥐의 성별이 수컷이었어요. 그 수컷 생쥐를 결국은 분변만 채취하고 그 다음에 장 채취하고 뭐 뇌조직 채취하고 난 다음에는 죽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야, 여기서 고안을 한번 채취를 해가지고, 네. 사실은 고안에서 정자가 만들어지지만 이 정자는 고안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부고안을 통과하면서 얘가 운동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고안 내에서의 정자를 갖다가 운동성이나 숫자나 모양이나 이런 걸 좀 보자. 한번 볼까 네. 해가지고 봤습니다. 네. 예.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비타민 C가 없는 상태, 그다음에 비타민 C 준 상태, 앞타민 C를 준 상태를 이제 비교를 해봤죠. 비타민 C를 준 경우는 안 준 거에 비해서 정상적인 상태로까지 정자의 수가 회복이 되고 운동성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모양도 약간 찌그러진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앞타민 C를 준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았다라는 거죠. 정자의 운동성 숫자 면에서는 한 네. 2배 정도 이상 정자 숫자가 더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운동성 면에 있어서도 더 효과가 있었고요.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남성의 생식 기능에도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네. 결국은 남성의 생식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호르몬의 변화잖아요. 네네. 이 정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그 부고안의 리딕셀이라고 하는 데서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리딕셀에서 또 만들어지는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에요. 예, 그 남성 호르몬은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이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네. 그다음에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해서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해가지고 130 넘어가면 안 좋다라고 하지만 네. 이 숫자가 너무 70 이하로 낮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이 안 만들어집니다. 안 만들어지죠. 예, 이게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리딕셀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작동하는 환경이 산화 스트레스에 정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가 리딕셀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자를 만드는 그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기능을 올려주는 거죠. 절대적으로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혈중 농도가 100마이크로몰이지만 고안에는 네. 2에서 3밀리몰 정도의 비타민C가 거기에 200배, 축적이 돼 300배 200배, 300배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여성의 생식기인 오바리, 난소에도 그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식작용에 있어서 비타민C가 가지는 중요성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모든 연구는 뭐 계획된 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네. 실험이라고 하는 게 10번 하면은 거의 8, 네. 9번은 실패하고 한두 번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성공을 하는 그 쾌감,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대학원생들도 그런 쾌감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런 과정 동안에 지도교사한테 굉장히 많이 혼납니다. 제가 굉장히 학생들을 혼낸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 결과를 도출을 해낸 게 뭐가 있냐면 비타민C를 생산하지 못하는 글로너카운 마우스의 수컷과 암컷을 교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되는 농도의 비타민C를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대학원생 하나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요 10분의 1만 줬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암컷에서 새끼가 태어났는데 일반적으로 쥐는 새끼를 7에서 8마리 낳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태어난 쥐들은 2마리에서 3마리인 거예요. 숫자가 적은 거죠. 네. 그리고 태어난 애들도 뇌의 혈관들이 다 이 손상된 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손의 발달도 제대로 안 된 채로 태어났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은
학생한테 뭐라고 해야죠. 너 실험할 때 정신 안 차리고 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 실험한 노트 가져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일일이 검찰 조사하듯이 다 검사를 합니다. 계산하다 보니까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학생 내보내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10분의 1 덜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이런 일이 생기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피메일 마우스의 문제냐, 메일 마우스의 문제냐, 이게 이제 또 궁금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야 그러면 네가 한 실험에서 10분의 1만 주는데 암컷 마우스에는 정상적으로 주고 수컷 마우스에는 10분의 1만 줘봐. 그 다음에 수컷 마우스에 정상적으로 주고 암컷 마우스에 10분의 1만 줘봐. 했거든요. 네. 결과는 수컷 마우스에다 10분의 1을 준 경우는요 임신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자의 생산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대로 넣어준 그 암컷 마우스의 난자는 제대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수정할 수 있는 정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자 생성 능력이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컷 마우스는 제대로 넣어줬는데 암컷 마우스에는 10분의 1만 넣어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새끼의 숫자도 적고 뇌에 손상이 된 애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이 되고 난 후에 네. 뭔가 변화가 있구나. 네. 그래서 수정이 되고 난 후에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을 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또 단서가 됐죠. 임신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임신 과정도 문제가 생기지만 네. 결국은 임신 과정 후에 착상이 돼서 네. 발달 장애도 문제가 발달 장애가 생긴다는 네, 네, 거죠. 네. 나중에 이제 그 발달 장애의 새끼가 태어난 암컷 생지의 태반을 꺼내 가지고 조직학적 분석을 해봤더니 네. 뭐가 안 만들어졌냐면 영양막 세포라고 해서 아. 수정란이 가서 딱 붙으면 나중에 태반이 되는 원초적인 원래의 세포가 네. 안 만들어진 거예요. 수정란에다가 영양분 공부를 못하죠. 혈류 공급을 못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발달이 안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수컷이건 암컷이건 네. 이런 생식 기능에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겠구나 네. 라고 하는 거 이제 거기서 알 수가 있었고, 수컷은 테스토스테론의 레벨, 그 다음에 암컷은 에스트로겐의 레벨, 네. 이런 걸 측정해 봤더니 비타민C가 결핍이 되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직접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이것을 만드는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는 이제 물론 당연히 산화 스트레스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결혼 생식 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그러면은 산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그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정자도 만들어지는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는 끼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성의 경우도 이 오바리 쪽에 비타민C 농도가 높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죠. 오바리 네. 쪽에도 2, 3mm몰 정도 있죠. 네, 한 네. 200배 제가 네, 이상 네.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결국 여성 호르몬을 만들 때에도 결정적인 비타민C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네. 있냐면 이건 논문을 낸 건데 여성의 경우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난포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난포라고 하는 거는 난자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잖아요. 네. 난포가 성숙이 되면서 나중에 그 난포에서 난자가 터져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배란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난포 안에 난자가 안 들어있어요. 난자가 안 들어있고 난포가 7개, 8개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두 개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배란이라고 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난포 안에 난자가 들어있더라도 그 난자가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버리니까 네, 네. 정상적인 정자와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배아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음. 그게 수정이 되더라도 착상이 돼서 정상적인 영양분 공급이나 정상적인 혈액 공급을 못 받으니까 발달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여성의 생식 기능 그 중에서도 임신을 한 여성분들은 약을 조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비타민C도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네. 예.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임신을 하게 되면 네. 산부인과에서 먹으라고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엽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폴릭 네. 엑시드. 네네. 그게 뭐냐면 비타민C B9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의 형태예요. 그거는. 예. 엽산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수정란이 되면 3주에서 8주가 장기 형성기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장기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신경 발달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엽산이 중요한 작용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엽산을 임신 초기부터 쭉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비타민C도 엽산하고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엽산만 먹을 게 아니라 비타민C도 같이
섭취를 해주면 그러한 신경 발달, 장기 형성기에 있어서 네. 그 여러 가지 장기들이 만들어질 때에 받을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도 제거를 해주면서 엽산이 작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비타민 C가 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체내에서 빨리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 네. 비타민 C의 효능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에 대한 효능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네. 비타민 C의 효능을 더 강화시킨 형태의 비타민 C의 섭취를 한다면 네, 네. 이제 그러한 현상들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앞타민 C든 조금 비타민 C의 효능을 갖다가 증강시킨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엽산이나 비타민 C를 그 이제 보충제 형태로 많이 드시라고 하잖아요. 네. 임신하신 그 임산부들한테. 네, 네. 근데 빨간 파프리카나 네. 시금치나 네. 오렌지나 레몬에는 엽산하고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그런 식품으로도 드셔도 네. 충분한 양은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C의 형태를 그게 약이라고 생각해서 안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네. 그런 어떤 비타민 C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방법이죠. 방법이지만 네. 어쨌든 거기에는 일정량을 꾸준하게 뭐 매일같이 파프리카 먹으면 그 질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보충제 형태로 공급을 해주는 게 좋고 엽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C도 같이 드셔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네. 싶습니다. Vitamin C.